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미 긴축 종료 신호 요동치는 투자 지형이란 기사입니다. 네, 어제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연준 지금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5.55%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선 올릴 만큼 올렸다. 사실상 끝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긴축 종료한다는 신호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매일경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투자 지형이라는 얘기가 좀 같이 붙였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2%포인트 초유의 한미금리 차. 네, 미국이 5.5, 우리는 지금 3.5죠. 그래서 2%포인트 차다.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역대 없었다. 20 몇 년 만이라고는 얘기가 나오죠. 한은 그래서 서울신문은 여기에 좀 포인트를 뒀습니다. 한은 고민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연준 기준금리 다시 0.25%포인트를 올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환율, 자금 유출 경계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은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유출될 우려도 있고 때문에 한은 고민이 크다라는 우리나라 이 한은에 좀 포커싱을 맞춘 그런 기사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부부가 받은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면제. 네, 어제 2023년 세제 개편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부부가 받은 결혼자금은 3억까지 신랑 신부 각각 1억 5천만 원씩 비과세,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씩은 비과세를 하도록 하면 부부면 2명이니까 3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3억까지 결혼자금 증여세를 좀 면제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이 세제 개편안 들여다봐야겠죠. 잠시 뒤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윤, 바이든, 한미동맹 평화의 핵심 축. 김정은, 러 국방의 신형 무기 공개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있죠. 어제가 이 정전 70주년이었습니다. 네, 정전기념일 70주년이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 지금 이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지금 박수를 치면서 이 참석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상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한미동맹 평화의 핵심 축이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끈끈한 이 강화된 한미동맹을 좀 과시를 했다라는 건데요. 요 뒤는 또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이죠. 사진 보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 평양에 갔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지금 북한의 무기를 둘러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무기 세일즈에 나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요 비행기 좀 같이 볼까요? 요 비행기 쭉 보면은 약간 이 나선형으로 돼 있고 조선인민공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공기도 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그림, 요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 들여온 글로벌 호크입니다. 이 무인 이 비행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 호크랑 상당히 북한에서 만든 게 흡사하다라는 거. 심지어 이 인민공군과 우리 글로벌 호크, 우리나라 이 얘기를 쓴 이 글씨체까지 심지어 상당히 비슷하다. 일각 전문가들은 이게 피아 식별을 못하게끔 일부러 따라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2년 연속 인구 줄어든 한국, 유소년 600만 명대 첫 붕괴입니다. 네, 작년에 전체 인구, 지금 여기서 인구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었죠. 근데 전체 총 인구가 작년에도 줄어들고 재작년에 줄어들고 작년에도 또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1년 사이에 4만 6천 명이나 줄었다. 그리고 전체 총 인원은 줄었는데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900만 명 첫 돌파했다. 갈수록 고령화돼가는 이 우리 사회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재난의 그늘, 도심 멀어질수록 주민 적을수록 짙어지는 안전 사각지대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물폭탄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폭포비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장마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극한 호우 피해 비도심에, 도심이 아닌 곳에 좀 집중이 됐다라는 건데요. 재난 안전, 결국 이것도 지역적인 불균형이 있구나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거.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곳은 또 정보가 늦기도 하고요. 예방 복구 대책도 도심 위주로만 돼 있지 않느냐 때문에 광역 중앙 차원의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해법까지 좀 같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필리핀 북부의 한 섬입니다. 지금 이 태풍 독수리 지금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을 강타한 모습입니다. 지금 정말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른 모습인데요. 5명이 숨지고 이재민도 지금 수천 명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독수리 우리나라 오느냐? 일단 우리나라를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국 남동부로 이번 주말에 아마 상륙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저희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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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키워드 돈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가업 승계 때 300억까지 10% 과세, 분납 기간도 20년으로 늘어. 네, 어제 나온 이 세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여기 볼까요? 일단 여기 증여세 완화, 증여세가 지금 완화됐는데요. 완화된 거 특히 여기 좀 가업 승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60억 이하에 대해서 10%만 물리는 이 저율 과세 구간이 있었었는데 이게 60억이 300억 원 이하까지로 상당히 좀 확대가 됐다라는 거. 때문에 300억 원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53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면 이게 29억 원으로 준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그 일면에 나왔었던 결혼자금 얘기도 여기 같이 있는데요. 결혼자금. 그 전에는 5천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만 이 비과세, 증여세를 내지 않았었는데 지금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다. 예전에 970만 원 세금을 냈다면 지금은 영원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월 125만 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연 200만 원 줄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개인연금, 이 사적연금에 대한 것도 지금 같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이 얘기는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세율인 15%가 아닌 3에서 5%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125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연 200만 원 정도가 줄 것이다라는 지금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부분 600에서 2천만 원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 얘기는 여기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현행 이 300에서 연 300에서 1,800까지였는데 개정안이 600에서 2천만 원까지로 좀 늘어난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연 240에서 연 300으로 네, 그리고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가치세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100여 개 질환에 대해서 좀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저희 그 한국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제 발표난 이 안이 이 세금 개편안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감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여기 좀 밑에 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향후 5년 세부담 증감 및 세수 효과. 세부담 귀착. 네, 일단 서민 중산층이 마이너스 6,300. 부담이 준다는 얘기겠죠? 고소득자 700, 중소 400. 쭉 전부 이 마이너스입니다.
기타로 2,700이 늘어났는데 기타가 뭐냐, 뭐 외국인, 뭐 공익법인 등등등을 지금 기타로 해서 여기만 지금 2,700이 늘고요. 나머지는 세부담이 줍니다. 세수 효과가 어떤가? 전년 대비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700, 소득세 마이너스 5,900, 법인세가 조금 늘고요. 이 부가세가 좀 줄고. 전 전체적으로 일단 마이너스다라는 거. 네, 이건 이제 전년 대비 효과를 얘기를 한 건데 박봉건 의원님.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 저는 세금 적게 내는 거 좋은데 근데 이렇게 이 지금 세수 효과 부분을 봐도 마이너스거든요. 수천억이. 뭐 크게는 뭐 7천 뭐 몇백억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이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나라 곳간이 괜찮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히 정부에서 감세를 하는 거는 그만큼 세금을 기업과 개인한테 덜 걷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나라 곳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정부 발표와 어제 세제 개편을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3조 원, 그러니까 매년 6천억 정도의 세수가 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 올해 세수가 한 400조 되거든요. 그럼 400조에 6천억은 어떻게 보면은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감세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하지만 네. 지금 올해 들어서 부동산 침체에다가 그리고 기업 실적도 안 좋으면서 네. 세수 펑크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400조 원의 10%인 40조 원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대책의 전망이고 그럼 이렇게 펑크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 빚을 내서 다시 뭐 보존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일단은 불효불급한 예산 구조 조정이 시급하겠죠. 그런 부분에 손을 대서 이런 뭐 보조금 삭감이랄지 이런 쓰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줄여 나가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런 세수 결핍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 나가야지 무작정 이렇게 그냥 감세 정책으로 해가지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은 빚을 내야 되고 그 빚 자체가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래 세대는 착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해야 되고 다만 이런 감세 정책을 통해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네. 또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은 지금 줄어든 세수보다도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중점적으로 경제 활성화 부분, 트리클다운 이코노미로 하듯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재현 교수님. 예, 뭐 경제 활력을 위해서 정부의 고민이 크겠죠. 그래서 네. 아마 하나 이거 수단으로서 지금 감세를 채택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정부의 세수 전망 자체가 저는 뭐 너무 좀 낙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박봉건 의원 말씀하셨지만 향후 5년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결손이 한 3조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세수 즉 향후 5년간 결손액이 64조예요. 그러면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감세 쪽으로 이렇게 기조를 맞추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 그중에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결혼하는 자녀에 대한 지금 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 저출산 을 그러니까 지금 우려해서 결혼 이 정년기에 있는 장녀. 장녀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지금 혼인 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과연 결혼이 늘어날까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지금 50대 결혼 정년기의 자녀를 둔 50대, 60대의 네. 지금 평균 소득, 그러니까 자산이요. 한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히려 부의 양극화? 이런 식의 상당한 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1억 5천을 줄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5만 원 물가 지원금 등 지급 35조 추경안 또 띄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추경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오시죠. 극심한 수해로 민생 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직면했습니다. 벌써부터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세금 개편안을 이 얘기를 하면서 나라 곳간 얘기도 좀 같이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의 어떤 방법론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더 쓰겠다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안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극명하게 네. 찬반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조상우 의원님. 조상우 의원님. 네. 지금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민간 경제가 활력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적 주체가 돈을 좀 푸는 방법으로 민간 경제의 어떤 자금줄 내지는 뭐 이렇게 뭐 피가 돌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 문제도 굉장히 악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수도 그에 못지않게 뭐 점점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수까지 지금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 내수 경기라도 좀 진작을 시켜야 그나마 국민들 살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당장 정부가 계속해서 감세안을 얘기하는데 감세에서 만약에 정부가 그러면 이제 주도적인 사업들 뭐 불이불급한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네. 이제 그걸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또 기업들이 거기서 또 돈은 돌고 돌면서 점점 커지는 건데 기업들이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 부담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매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박진우 의원님. X.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추경을 통과시켜서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우선 뭐 재정 지출 확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감세를 하더라도 결국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정 지출을 할 경우에 그 지출된 재정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처분에 대한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 네.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돈 10원을 쓰더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감세 정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원을 쓰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봉원 의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가재정법에 추경의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쟁이나 네. 대유기물 재난 사태 그리고 뭐 그 대량 실업이랄지 네. 경제 충격.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런 추경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업률도 지난 6월, 7월에 2.7% 사상 최저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반등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그리고 그 수혜를 입긴 입었지만은 네. 지금 예비비가 7조 6천억 있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 수도권에 100년 만에 대호우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들어간 수혜 복구비가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추경의 사유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인플레 전국이잖아요. 지금 물가 잡으려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또 돈을 더 풀면 인플레도 작아할 것이고 인플레를 작하게 되면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자영업자하고 이런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한 추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 자체에 사유가 없는 거고요. 네, 조상호 의원님. 예, 뭐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추경은 네. 저소득 그다음에 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금리가 상승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금리가 상승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을 돕자고 하는 게 지금 추경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경안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좀 여야 간 보수 진보 간 이게 확실히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이 또 저희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좀 보여졌네요.